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고등수학 하 오늘 넘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느냐 보면 저번 시간에는 명제의 역과 대우를 배운 거에서 바탕으로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죠. 명제가 어려우면 대우를 찾아서 대우와 명제는 같은 성질, 즉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역도 배웠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여러 가지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배울 게 뭐냐면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먼저 볼게요. 만약에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습니다. 만약 얘를 참이라 했습니다. P면 Q가 참입니다. 그럼 얘의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 P이면 Q이다 되는 겁니다. 자, 하사표 한 개 있는 게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얘는 P이면 Q이다 물어본 겁니다. 이 가정과 결론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참이 됐잖아요. 참이 된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사표 두 개를 해서 P이면 Q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P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충분 조건. 충분 조건. Q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어떤 또 학원에서는 또 얘가 뭐 하사를 맞아서 피를 흘리네, 필요 조건.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근데 사실 좀 유치하잖아요. 조금 이따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또 한번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Q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방림장이 필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P이면 Q가 되고요. P가 Q가 참이 되죠. 그 동시에 Q도 P에게 참이 됩니다. 그럼 P, Q 다 왔다 갔다 되죠. 이걸 뭐라 하냐,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찌 됩니까? P는 Q에 의한 이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 서로. 필요 충분 조건. 서로 완전 같은 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P를 흘려서 필요 조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유치하니까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 이런 게 어떻게 해요? 그럼 거짓은 어떻게 돼요? P이면 Q가 거짓이다. 만약 얘를 거짓이라 나타낸다. 거짓이다고 하면 P이면 Q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됐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밑에 얘가 있습니다. EX 얘. 한번 볼게요. 어떻게 문제가 되어 있냐면 X가 실수일 때, X가 실수랍니다. X가 실수랍니다. 실수. X가 실수일 때 P라는 것을 X는 2를 줬습니다. P는 X를 2를 줬습니다. Q라는 것을 X제곱은 4를 줬습니다. 자, P는 X는 2를 줬고 Q는 X제곱은 4를 줬습니다. 그래서 얘 볼게요. 여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얘를 진리집합을 좀 이따 해줄 건데 얘가 2가 있다면 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P는 Q에게는 들어가죠. 근데 QP도 해봐야 돼요. Q는 P에게는 안 들어가죠. 그럼 뭡니까? P, Q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적으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얘 1번이라 할게요. 얘 2번을 볼게요. 얘 2번을.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2번. 여전히 X가 실수입니다. X가 실수일 때 P를 이렇게 줬습니다. P를 X는 2를 줬습니다. Q는 3X는 6 줬습니다. 근데 보세요. X2랑 3X랑 똑같은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P이면 Q도 되고요. Q이면 P도 되고 둘 다 되는 거죠. 즉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갔다 갔다 다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먼저 적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P가 Q이기 위한 게 무슨 조건이냐 끝나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걸 제가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나타내면 좀 더 편하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먼저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냥 공부하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P가 Q에 된다는 거거든요. P면 Q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P는 Q이기 위한 뭡니까?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밑에 나타내는 게 좋은 게 이렇게 나타내면 P는 Q에게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Q는 P에게 들어가면 충분하지 않죠.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대는 발레들을 없애야 되는 필요합니다. 물론 아까 받아서 받는 쪽이 필요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런 것도 필요하죠.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P가 Q랑 완전 같은 집합입니다. 즉 P도 Q에 들어가고 Q도 P에 들어간다고 가져갑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P도 Q에 들어가고 Q도 P에 들어가죠. 따라서 이게 뭐냐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선생님 그러면요 P도 Q에 안 들어가고 Q도 P에 안 들어가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아무 조건 아닙니다. 이건 아무 조건 아닙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얘기하면 안 돼요. 쏙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런 거라든지 관계가 정확히 어디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 조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예. 좀 이따 발레는 조금 이따 얘기해보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밑에 봅니다. 두 조건이 있습니다. P는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고요. Q는 X가 5보다 작다가 있습니다. 이 진리집합을 풀어볼까요? 1진리집합을. P라는 진리집합 풀면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겠죠. 그죠? 이 진리집합을 풀면 Q는 X는 5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요. 수위선 한번 그려볼게요. 수위선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P고 Q는 5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되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잖아요. 맞죠? 따라서 무슨 말이냐? P면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Q에게 무슨 조건이냐? 그렇죠? 얘는 충분 조건이고 그렇죠? 얘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론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문제가 꽤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문제를 안 건드면 뒤에까지 했을 때 문제가 다 되는지가 고민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 충분 조건 배웠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 예제 한 문제 정도만 풀고 나머지 3개 문제는 다음 시간에 넘겨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두 조건 PQ 다음 갈 때 P는 Q에 어떤 조건이 말해라. 첫 번째 문제. 1번에 필수의 11번에 1번입니다. P가 이렇게 줬습니다. X가 0보다 작다. 그리고 Q는 X 더하기 절대값 X가 0이다. 이건 다 해봐야 돼요. 얘는 음수로 말하는 거죠. 음수. 무슨 말입니까? 진리집합을 적다 보면 X는 음수가 되는 거고요. 진리집합 적어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X 더하기 절대값 X는 0이다. 넘겨서 이 말은 절대값 X가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죠.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는 건 뭡니까? 음수죠. 근데 0대로 되는 거거든요. 조심하세요. 조심. 음수라 적지 말고 0대로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P는 충분히 아니고 P는 Q에 되는데 Q는 P에게는 안 됩니다. P만 Q에 가는 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 뭡니까? P는 Q에게 어떤 조건이냐? 그렇죠? 충분 조건 적어야죠. P를 물어봤으니까. P는 Q에게 어떤 조건이냐? 충분 조건 이렇게 적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되죠. 그 밑에 2번 볼까요? 2번 보겠습니다. P가 어떤 조건이냐면 X제곱 Y제곱 0입니다. 물론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입니다. 또 단 XY는 실수라고 줬습니다. 아무 말 없으면 복수수가 아니고 실수인데 여기서는 또 친절하게 XY는 실수라고 줬습니다. Q 보겠습니다. Q. 조건이 어찌 되냐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 됐습니다. 여기는 실수해서 제곱해서 0 된다. 여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진리집합 나타내 볼게요. 진리집합인데 이게 순서상이겠죠. 예를 들어 X, Y라는 순서상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X는 0이고 심표지가 되죠. 0이고 Y 0 됩니다. 즉 0,0 하나밖에 없다고요. 0,0입니다. 얘는 어찌 됩니까? 절대값도 마찬가지로 0 아니면 음수입니다. 근데 절대값이 0 된다는 건 얘도 어찌 됩니까? 똑같습니다. 얘랑 완전 똑같다고요. Q를 적어도 Q를 집합나타해도 똑같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완전히 같은 거죠. 그러니까 P는 Q에게 어떤 조건이냐면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서 3번 볼게요. 3번. 선생님 3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3번을 한번 볼게요. 자, 3번이 어떤 문제냐 한번 보겠습니다. 3번. P는 삼각형 모양을 줬죠. P. 삼각형 ABC입니다.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랍니다. 이등변 삼각형. 자, Q는
삼각형 ABC가 좋습니다. ABC를 정삼각형 좋습니다. 얘도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던 거 벤다그램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 안에는 여러 가지 삼각형 안에 있겠죠. 그러면 이등변이란 건 두 변만 같으면 되죠. 두 변만. 근데 정삼각형이 어떻게 됩니까? 두 변 같은 게 아니고 세 변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등변이면 정삼각형이 되느냐? 이등변이면 이겁니다. 이 두 개만 같습니다. 정삼각형이 되지는 않죠. 그런데 정삼각형이 이등변이 되느냐? 그렇죠. 정삼각형이면 세 변이 같습니다. 세 변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되는 거죠. 받는 입장은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부분집합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P라고 치면 얘가 Q니까 오히려 Q가 P에 들어가는 거죠. P는 Q에 들어가지 않는 입장이고요. 받는 것만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예,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면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P만 Q 보내는 게 아니고 Q도 P 받아보고 둘 다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충분조건, 필요조건의 나머지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좀 변별되는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반복해 와서 다음 시간에 볼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